실록 10건 단종 2년 1월 15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검상 김지경이 당상의 연원을 가지고 아뢰기를 1454년 명경태 5년 여러 도의 곡물 가운데 마땅히 감하여야 할 것과 연한을 정하여 감면하여야 할 것을 청컨대 부지 통례문사 이언 호조 정랑 전 동생 서운 부정 박수미로 하여금 공안에 의하여 고쳐서 상정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그때 수양이 배단을 개혁하는 데 마음을 두어서 여러 도의 공물을 감하였는데 병안도 황해도를 완전히 면제하고 국용을 전략하여 백성들을 넉넉하게 하였다. 거짓말. 단종실록 10건 단종 2년 1월 15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과 이조의 관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충훈사는 대군과 부원군의 아문이니 녹관을 종사시켜 참외 아문으로 만드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청컨대 부마부의 예에 의하여 충훈부로 올려서 호칭하고 중추원의 예에 의하여 경력도사 각각 1인을 두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참외는 칠품 이하를 말한다. 단종실록 10건 단종 2년 1월 16일 무진 첫 번째 기사. 김세민, 이계전, 이변, 박중림, 노숙동, 유성원, 이극감, 이계손 등에게 명하여 피염하지 말게 하니 김세민 등이 다시 아뢰기를 김효손이 말하기를 승지가 공사를 누설한다 하고 또 말하기를 한두 부마가 공사에 연루되었는데도 공문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것을 추국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이를 추국한다면 신등에게 시킬 수는 없을 것이니 청컨대 다른 관사에 옮기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피험하지 말라 하였다. 신숙주가 아뢰기를 바로 신의 이름을 들었으니 뻔뻔스럽게 추국하는 것은 마음의 실로 미안합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마땅히 대신들로 하여금 이를 알게 하라 하였다. 단종실록 10건 단종 2년 1월 16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천문 풍수학의 참상관원이 22여인인데 다만 주부와 판관이 각각 일체하일 뿐이므로 매년 1도목으로 수직합니다. 그러므로 관작이 단연간 침체하니 실로 가긍합니다. 청컨대 양도목으로 서용하여서 승진하고 전직하는 길을 넓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참상은 6품 이상에서 4품 이하까지의 관원이다. 단종실록 10건 단종 2년 1월 16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알타리 만호 동아하 등 10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단종실록 10건 단종 2년 1월 17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제도 관찰사와 개승부 유수에게 유시하기를 지난해 실롱하였으니 흉년을 구제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마음을 다하여 조치하고 소홀히 하지 말라. 내가 장차 사람을 보내어 살펴보겠다 하였다. 단종실록 10건 단종 2년 1월 17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사인 원효연이 당상의 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좌승지 신숙주에게 피험하지 말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10건 단종 2년 1월 18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열양군 송현수의 집에 납징하였다. 교서는 이러하였다. 경의 딸이 효우하고 공검하여 마땅히 종묘를 받들고 국조를 길이 계승하여 하겠으므로 검은색의 패백, 분홍색의 패백과 검은색의 패백이 6이고 분홍색의 패백이 4개이다. 승마로서 전례를 빛내게 한다. 답서는 이러하였다. 주상전하께서 아름다운 명령으로 사자 아무개가 거듭 교수를 선포하여 필요한 집에 혼인을 내려주시고 상경의 관직으로 높여 두터운 예로 총애하시니 삼가 옛날 선장을 받들어 엄숙히 전교를 받들 것입니다. 그 의례와 납체는 같다. 단종실록 10건 단종 2년 1월 18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병조의 당직 당상관이 불시에 난관과 진무를 발하여 도적을 잡습니다. 그러나 그 군사들이 무리를 이루어 순행을 하기 때문에 적인들이 바라보고 숨어서 피하니 도적을 잡을 길이 없으며 도성의 안팎에 마음대로 다니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첫컨대 이제부터 감순 절제사가 경첨을 도적 잡는 군사들에게 나눠줘서 발하여 보내고 순작관이 경첨을 거두어 병조에 바쳐서 검찰에 빙거하게 하소서. 병조에서 또한 그때 난관 진무를 보내어 적간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감순절제사는 술라를 감독하는 감순청의 절제사이다. 경첨은 도적을 잡는 술라꾼에게 주던 목표인데 경수소에서 통행금지 시간 중 순찰할 때 쓰던 증명표이다. 나무판에다가 경수첨이라고 썼다. 적가는 잘못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단종실록 10권 단종 2년 1월 18일 경호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함길도 도절제사의 계본과 병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경흥 무의보에서 실화하여 공사의 관청과 가옥이 잇따라 타서 거의 없어졌으니 청컨대 농민들로 하여금 입보하게 하고 본도 관찰사가 부근 여러 업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써서 공력을 헤아려 뽑아 정하여 2월까지 고쳐 짓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10권 단종 2년 1월 19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사신을 보내어 여량군 송현수의 집에 고기하였다. 교서는 이러하였다. 경상에게 의논하고 복서에 물어봐도 좋지 않음이 없었다. 길일인 아무달 아무갑자에 친령하겠으니 전례에 따라서 지금 아무관 아무개로 하여금 예를 갖춰 고기한다. 답서는 이러하였다. 조상전의 아름다운 명령으로 사자 아무개가 거듭 교수를 선포하여 아무달 아무갑자의 길이로서 고기하니 신은 삼가 옛 전장을 받들어 음숙이 전교를 받을 것입니다. 그 의식은 납치와 같다. 고기는 혼인할 때 그 받는 날짜를 알려주던 일이다. 친령은 임금이 왕비를 맞이합니다. 단종실록 10권 단종 2년 1월 19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기를 왕비를 복령하는 날에 시위하는 족친과 두 잉씨가 왕비의 집에 이를 때 시위하는 족친은 청컨대 동성 이성의 사마친으로 한정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10권 단종 2년 1월 19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가 아래기를 돈의 주인 이원 고부군의 공인 임씨 동복현 안인 윤씨가 모두 나이 100세를 넘었으니 각각 쌀 10석을 주소서 하였다. 공인은 오품 문무관의 아내에게 주던 작고이다. 안인은 칠품 문무관의 아내에게 주던 외명부의 작고이다. 단종실록 10권 단종 2년 1월 19일 신미 네 번째 기사. 이의 병조에서 충훈부의 관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의안대군의 적손 이양이 추살당하였으니 차자 판동령부사 이징이 적자행 사정 이의경이 적장이 되고 충무권 조영무의 적손 조완규가 안취되었으니 아우전 부사정 조완주가 적장이 되고 조란 영중추 이순몽이 적실에서 무하고 첩의 장자 이석장이 범죄하여 물고하였으니 차자 이철장을 충의 위에 붙여서 제사를 받들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10권 단종 2년 1월 21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아뢰기를 가래 때 3일 동안 차기를 하는 일은 예조에서 이미 이문하였는데 이제들으니 대신들이 단상하기를 의논한다고 합니다. 신등이 생각하건대 가래는 부득이한 데서 나오니 만약 마침내 길복에 따른다면 불과하니 청컨대 살펴서 이를 처리하소서하니 전지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단종실록 10권 단종 2년 1월 21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의정부 6조 승정원에 명하여 왕비를 맞아들인 뒤에 길복에 따를지의 여부를 의논하게 하니 좌의정 정인지 좌찬성 이사철 좌참찬 이계린 호조판사 조회 예조판사 김조 공조판사 박중림 예조참판 정착 호조참판 노숙동 예조참의 어효청 호조참의 홍원용 형조참의 김순 우승지 박팽영 등은 말하기를 단상할 수가 없으니 왕비를 맞이한 뒤에 마땅히 소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고 병조판서 이계전, 이조판서 정찬손, 형조판서 이변, 병조참판 박중손, 현조참판 이인손, 이조참판 신석조, 공조참의 이보정, 이조참의 안승효, 도승지 최항, 좌승지 신숙주, 우부승지 권자신, 동부승지 권남 등은 말하기를 왕비를 맞이들인 뒤에 마땅히 권도에 따라서 즉시 길복을 입어야 합니다 하였다. 각각 소견을 고집하여 논의가 분연하니 수양대군이 그들로 하여금 각각 그 뜻을 말하게 하니 효첨이 말하기를 길복에 따른 일은 오로지 의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하께서 지금 바야흐로 나이가 어린데 만약 억지로 단상의 제도를 따른다면 후일에 몸을 마칠 때까지 한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만약 천자의 명이나 선왕의 유교가 있다면 가하겠지만 지금 천자와 선왕의 명이 없는데 신자가 임금의 상대를 줄이도록 청하는 것은 오로지 입 밖에 말을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마음에도 차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왕비를 맞아들이는 것은 종묘 사직의 대계 때문에 부득이하여 일을 하는 일이지만 단상하는 것은 무슨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또 강제로 일을 하려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신뢰 중에 또 신뢰입니다. 왕비를 맞아들이는 일은 소절이나 3년의 상제는 고금천하에 바꿀 수 없는 대법인데 어찌 왕비를 맞아들이는 연구 때문에 또 대법을 파기하겠습니까? 하였다. 이나여 말하기를 우리들의 뜻은 말로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글로 상수를 하여 왔습니다. 하고 드디어 수양에게 바쳤는데 그 사연은 이러하였다. 예조판서 신, 김조, 참판 신, 정척, 참의 신, 어효첨 등은 이제 단상의 수를 가지고 이를 처리해 헤아려 보고 인정에 미루어 보아오 되풀이하여 생각하여도 한 가지도 옳은 것이 없으므로 조목별로 나열하여 이를 풀이하기를 청합니다. 1. 혹자는 말하기를 이제 이미 상중에 왕비를 맞아들여 이미 상복을 입지 않았으니 그 실상은 없어진 것이다. 즉시 상복을 벗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자가 말씀하기를 효자가 어버이를 여의면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편하지 못하고 즐거운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만나지 않는다 하였는데 이것이 애척하는 정인 것입니다. 이를 풀이하는 자가 말하기를 아름다운 옷에 편안치 못하기 때문에 최마복을 입으며 즐거운 음악을 들어도 마음이 즐겁지 않기 때문에 음악을 듣는 데에 가지 않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만나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고 술을 마시거나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공자가 제 아의 물음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쌀밥을 먹고 비단 옷을 입는 것이 내게 편안하겠는가? 군자는 상중에 있을 때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만나지 않고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고 편히 처해 있어도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제 너가 편안하다면 그렇게 하라 하였습니다. 맹자가 등 세자의 물음에 대답하기를 제5의 예를 나는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비록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내가 일찍이 들은 일이 있는데 3년의 상기를 거친 삼배옷을 입고 거친 죽을 먹는 것은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3대 아래로 공통으로 지켜왔다 하였고 주자가 이를 풀이하여 말하기를 맹자께서 등문공에게 상례를 대답하기를 거친 삼배옷을 입고 거친 죽을 먹는 것은 천자에서 서인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이 두 항목은 곧 큰 원칙이고 큰 근본이니 스스로 그 마음을 다하는 것이 상례의 큰 근본이요 3년 동안 거친 옷을 입고 거친 죽을 먹는 것이 상례의 대경이다 하였습니다. 이로써 본다면 최마복을 입고 음악을 듣지 않고 술을 마시거나 고기를 먹지 않고 3년 동안 마치는 제도 이 5가지는 실로 상례의 대경인 것입니다. 그러나 병이 있다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면 나이 70이면 오직 몸에 최마복을 만을 그칠 뿐이고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고 안에서 편안히 거처하는데 이것은 모두 죽을까 하여 권도로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채마복과 3년의 상제는 반드시 존재하고 없어지지 않았으니 그 예의 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채마복을 입고 음악을 듣지 않고 3년 동안 마친다는 것이 실상이 없는 허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후세 임금이 상중에 있을 동안에 이미 행할 수가 없어서 비록 죄질 중에 있더라도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나 이것도 또한 권도를 따라서 한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전하께서는 천성이 어질고 효승스러워 비록 어린 나이에 계시지만 슬퍼하는 마음과 괴로워하는 생각이 지극한 정의에서 나오는데 여러 신하들이 선왕의 유교를 가지고 육선을 드시도록 청한다면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가슴이 메어서 능히 말조차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매양 능침에 배알하여 상식의 이해를 행하고 혼전에는 상망제와 사시향사를 게으리 하지 않으시니 이것이 바로 전하께서 3년의 상제를 스스로 다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왕비를 맞아들이는 부득이한 형세이니 이것도 또한 권도인데 어찌 갑자기 혐의스럽다 하여 상제를 다 쓸어 없애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번 일은 신충에서 본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대신들이 궁곤이 오랫동안 비어 있어서 매우 외롭고 위태로워 그늘의 영란의 업무가 반드시 여기에서 일어났다고 아니할 수 없고 또 후사를 잇는 일을 빨리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하여 왕비를 맞아들여서 내주에 이바지하도록 청하였으나 전하께서 굳이 거부하여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하여 정부 육조 종친 도마 공신 문무백관 등이 상수하여 여러 날에 굳이 청하니 전하께서 여러 사람의 정에 쫓겨서 부득이 힘써 따르셨으니 이것이 어찌 전하의 본심이겠습니까? 이미 종묘사직의 대계로서 변례를 써서 이를 청하고 또 따랐으나 실상이 없을 바에야 상대를 다 폐지하고 이른다면 이것은 신뢰 중에 큰 신뢰인 것입니다. 전하께서 어찌 만세의 비웃음을 면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진실로 선왕께 참아할 수 없으며 신등도 특히 선왕께 참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불미한 이름을 참아 전하에게 더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고상례는 제후가 군친에게 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로서는 큰 것이었는데 노나라에서는 고삭이 보이지 않았으니 예의 대체가 이미 없어지고 희생의 양이 빈그릇에 놓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실상이 없게 된 것으로서 무엇이 이보다 심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공자께서 이를 아까워한 것은 이 한 절차로 인하여 그 대체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왕비를 맞이하는 하나의 절차로 인하여 아울러 그 대체를 없애버리려고 음악을 듣고 즐거워하고 비단 옷을 입고 편안해 한다면 이것은 선왕을 잊어버리는 것이니 신등은 그것이 가한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1. 혹자는 말하기를 이제 만약 길복을 따르지 않는다면 끝내 상중에 혼인하였다는 이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마침내 이를 없애버리는 것이 가장 낫다 하나 이것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옛날 노나라 희공이 훈한이 문공 2년 8월 정묘에 태묘에 대사를 치를 때 희공을 민공의 위에 올렸는데 유시가 말하기를 태묘의 대사를 지낸다면 이미 상례를 없앤 것이니 공자 수가 제 나라에 가서 납폐한 것이다 하였고 혹시 좌전에 이르기를 그 글에 납폐한 것은 상이 끝나지 않아서 혼인을 꾀한 것이다 하였는데 왕씨가 이를 풀이하기를 상은 비록 25개월의 대상이라곤 하나 그러나 격월로 담제하니 반드시 27개월이라야 비로소 상제를 끝마치게 된다. 이 글의 겨울이면 납폐가 10월 달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희공이 훈한 뒤 겨우 23개월에 이르니 슬픔을 없애고 혼인을 꾀하는 것은 신뢰가 심하다 하였고 정씨가 말하기를 납폐가 상중에 있었으니 상혼과 같은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로써 본다면 문공이 이미 상제를 없애고 납폐하였고도 장가든 것은 3년이 지난 뒤에 있었지만 오히려 납폐한 것이 3년 안에 있었다고 하여 춘추에서 비웃었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이미 납폐의 예를 행하셨는데 만약 상제를 없애도록 한다면 상중의 가래한 명분이 반드시 서지 않을 것이요 이것을 가지고 상제를 면하려고 꾀하는 것도 또한 허수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시세에 쫓겨서 부득이 중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숨기지 않고 바로 서서 군신에게 하교하여 중의의 시민들로 하여금 함께 이번 일이 전하의 본심에서가 아니라 것을 알도록 하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후세의 사람들로 하여금 전하께서 불행하게도 변례를 치루었다는 것을 알게 한다면 이른바
관과 지인이 될 것입니다. 1. 혹자는 말하기를 왕비를 맞아들이는 것은 장차 후사를 잇기 위함이다 하는데 만약 상제를 없애지 않는다면 마땅히 왕비의 상복을 지어서 바쳐야 하고 만약 상복을 바친다면 전하께서 여차에 나가 거처하여야 하니 이것이 염려가 됩니다. 대개 이 일은 비록 후사를 위한다고는 하나 그러나 임금이 외롭고 위태하다는 뜻이 실제로 더 중한데 이제 이미 왕비를 맞아들여서 내정을 맡게 하였으니 궁중이 이미 비어서 허수하게 이르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몇 개월 사이에 후사가 있을지 없을지 진시로 기필하기가 어려울 것인데 마침내 군부의 대상을 폐지하여 우리 전하로 하여금 단상하였다는 이름을 1100년 뒤에 남기게 하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소훈왕후의 상에 세종대왕께서는 대신들에게 명하여 상제를 의논하게 하니 모두 여고를 제도를 행하도록 청함으로 세종께서 그대로 따랐으나 이튿날 집현전에 전교하기를 어제 상제를 의논하여 정하였으나 다시 이를 생각하여 보니 마음이 아직도 변치 않다. 그 고제를 상고하여 다시 의논하여 아래라라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드디어 3년의 상제를 정하여 우리 조선 억만세의 항상 행할 바꿀 수 없는 전례를 삼았지만 오히려 그 죽은 자 때문에 산자를 상하게 할까 걱정하여 졸국 뒤에 모두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였습니다. 만약 혹자의 슬과 같다면 출복과 3년상은 또한 실상이 없는 쓸데없는 짓이 되는데 아직 세종께서 실상이 없는 것이라 하여서 아울러 협거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예의에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글이 있는데 왕비를 맞아들이는 것은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데 비할 것이 못된다 한다면 이것도 또한 설이 있습니다. 얘기에 말하기를 연제 뒤에 채소와 과일을 먹으며 상제 뒤에 고기를 먹는데 처음으로 고기를 먹는 자는 먼저 마른 고기를 먹으며 처음으로 술을 마시는 자는 먼저 예주를 마신다고 하였고 가래 대상장에도 또한 말하기를 처음으로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은 뒤에 다시 그친다 하였는데 이것은 예를 제정한 성현의 진시로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것이 상제에 관계가 없다고 하여 이를 가볍게 논한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예에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글이 있는 것은 병등자와 늙은 자를 위한 것인데 병등자가 오히려 그 병이 거치면 다시 처음과 같이 합니다. 지금의 여러 신하들이 과연 모두 늙고 또 병든 자입니까? 왕비를 맞아들이는 일이 또한 전하의 본심에서 나온 것입니까? 어찌 오로지 금일만 있어서 이를 가지고 실상이 없는 것이라 하여 위로 선왕의 유교가 없고도 전하의 명도 없는데 빨리 군부의 상보를 벌써서 조종 만세의 전례를 허물어뜨리고자 합니까? 하며 우리 문종의 상이 겨우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차마 상복을 벗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지금 비록 단상한다 하더라도 후세에 반드시 3년의 상제를 회복할 것이다 한다면 옛날 노나라 장공의 상에 이미 장사하자 상복 차림으로 고문에 들어가지 않았고 사대부는 이미 졸국하자 상복 차림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니 상제의 가강이 침폐하여졌으며 문공 선공도 또한 이를 행하지 못하니 뒤로부터 드디어 3년의 상제가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단상의 슬은 지극히 어리석고 또 수치스러움을 말하는 것이니 제 아가 오히려 1년의 상기이면 가할 것이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성조에서 한 번 폐지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후세에 반드시 금일로서 핑계를 삼아서 1년의 상제를 드디어 없앨 것이니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지금 상제를 없애고자 한다면 반드시 종묘와 경희전에 고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한다면 무슨 명분으로 사연을 삼겠습니까? 여굴의 제도도 이런다고 이러겠습니까? 기년의 제도로 한다고 이러겠습니까? 3년의 상제로 마치겠다고 이러겠습니까? 또 왕비를 맞아들이는 것이 이미 부득이한 연고가 있었는데 단상하는 것이 무슨 부득이한 연고가 있겠습니까? 명분이 바르지 아니하고 말이 순하지 않는다면 또한 신명과 교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종과 문종의 하늘에 계신 영혼이 우리 자손들이 진시로 부득이한 연고가 있어서 내가 만든 예를 무너뜨리고 나의 3년상을 먹는다고 기꺼이 말하겠습니까? 중국 조정의 사신이 나온다면 옛날에는 소복으로 이를 대접하였으나 지금은 길복을 착용할 것이 틀림없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단상의 한 실례를
선화에 폭로하는 것입니다. 또 상제, 담제 두 제사와 부묘의 절차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두 제사를 행한다면 이미 상제를 없애야 할 것이요. 만약 두 제사를 행하지 않는다면 신주를 종묘에 부묘할 수가 없을 것이요. 만약 종묘에 부묘한다면 3년의 상제를 이미 끝마쳤다고 장차 이르겠습니까? 지금 사람의 말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시비를 논하지 아니하고 경정직행하고자 하신다면 그만이지만 만약 그 시비를 논하여 천리와 인정의 지극함이 합치되는 것을 구하고자 하신다면 금일의 단상의 일은 후세를 교훈하는 소위가 아닐까 합니다. 정인지가 또 아뢰기를 단상에 4가지 불과한 것이 있으니 선왕의 법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하나요. 성상의 덕에 누를 끼치는 것이 하나요. 당시의 대신들이 후세의 주의를 얻는 것이 하나요. 하민들이 취할 법도가 없는 것이 하나입니다. 우리들의 말이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라 모두 공자맹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단상의 설은 오늘날 소규의 편견의 설입니다. 하고 박백년이 이어 말하기를 조정에서 3년 안에 권도를 따라서 왕부를 맞아들이는 것은 성상께서 외롭고 이태로운 환식과 변을 일으킬까 염려한 때문입니다. 금일 왕비를 맞아들여 상제를 끝마친 다음에 내전에 납시게 하신다면 이미 신자들이 권도를 따라서 이를 청한 뜻을 잃지 않을 것이요. 전하께서 또한 선왕의 제도를 폐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이계전 정창성 등은 말하기를 고금천하에서 상중에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자는 간혹 있을 수 있으나 상중에 왕비를 맞아들이는 것은 경전에 없는 바인데 이제 이미 왕비를 맞아들였으니 왕비를 맞아들이는 날에 상제가 이미 허물어졌으므로 곤도로서 길복에 따르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왕비를 맞아들인 뒤에 또 상복을 도로 잇는다면 길흉이 서로 섞여 때없이 가할 것입니다. 또 처음에 왕비를 맞아들이도록 청한 것은 나라에 저부가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이미 이를 청하였으나 또 상제를 다룬다면 전날 이를 청한 뜻이 땅을 쓸어버린 듯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고 이변도 또한 말하기를 차길한 뒤에 또 상제를 다룬다면 궁중의 절차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신은 단상이 불과하다는 말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나 이의 형편이 이와 같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부득이한 말입니다 하였다. 수양대군이 말하기를 이 2가지 의논이 모두 옳습니다. 그러나 왕비를 맞아들인 뒤에 도로 상복을 입어서 내전에 납실 수 없습니다. 내전에 나신다면 길복에 따른 다음에야 가합니다. 이것은 진실로 국론의 결단하기 어려운 것이나 그러나 2가지 중에 후한데에 오히려 그렇습니다. 또 대상이 겨우 몇 개월 남아 지났으니 동뢰한 뒤에 마당이 따로 거처하게 하여 상제를 마치게 하소서 하고 인하여 차길로서 정하였다. 대경은 변하지 않는 큰 돌이고 신중은 임금의 마음이며 궁궐의 내전이고 고상례는 옛날 조나라 시대 임금이 매년 섣달에 역을 제후에게 주면 제후는 이를 선조의 사당에 두고 매월 초 하루에 양을 삶아 바치고 고하여 그달의 역을 얻어내어 국중에 행하던 예이다. 대사는 임금의 제사인데 3년상 뒤에 태묘에 합제함을 말한다. 납해는 홀례의 6가지 예 중에서 하나를 말한다. 상호는 상중의 혼인이다. 관과 지인은 논어의 이 인편에 나오는 말로서 그 사람의 허물을 보고도 그 사람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역월의 제도는 상례의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달을 날로 계산하여 단상하던 제도이다. 연제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돌아가신 어머니의 소상을 한 돌에서 11달로 다가서 지내는 제사이다. 예주는 단술이며 부묘는 3년상이 끝난 임금을 종묘에 모시는 예이다. 경정직행은 고지고대로 행동함이다. 동례는 신랑 신부가 서로 처음으로 만나서 술잔을 나누고 얼굴을 익히던 예이다.
단종실록 10군 단종 2년 1월 22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건정문에 나아가서 효용대군 이보 호조 판서 주해를 보내어 소응씨를 책봉하여 왕비로 삼았다. 예가 끝나자 도승지 최향에게 명하여 건정된 남쪽들에 나아가서 두 잉씨의 관교를 종부시 판사 송취, 재용관 판사 이연기에게 주어서 보냈다. 책비의와 납체의는 같다. 왕비가 책봉을 받는 의식은 이러하였다. 기일 전 1일에 충호위에서 사자의 막차와 포막을 설치하기를 전과 같이 하고 상궁 이하 여관의 막차를 내문 밖의 동쪽에 서양으로 설치한다. 그날의 복렬왕이 사자의 자리를 대문 밖의 동쪽에 서양하여 설치하되 북쪽을 위로 하고 교명안과 책보안을 든 사람은 남쪽에 있어 서양하게 하고 주인의 자리는 대문 밖의 서쪽에서 동양하게 하고 또 배 위를 문 남쪽에 북향하게 하고 사자 이하의 관원과 주인의 자리를 중문 밖에 설치하되 또한 이와 같이 한다. 다만 배인은 설치하지 않는다. 동판 내시의 자리는 중문 밖에 주인의 남쪽에 설치하고 교문과 책보를 들고 의장을 받던 내시는 남쪽에 있어 모두 동양한다. 내시가 먼저 안 세계를 대문 밖에 문지방 가까이 설치하고 주인이 왕비의 책명을 받는 자리를 당의 뜰 가운데 북향하여 설치한다. 사자가 대문 밖에 이르면 막차를 맡은 사람이 맞이하여 막차로 들어가는데 무릇 빈객, 주인과 행사하는 사람 모두 조복을 입고 내시는 평상복을 입는다. 육상 이하의 여관이 먼저 나아가서 막차에 들어간다. 교문과 책보를 포막 안에 진열하고 그 명복은 사자가 동판 내시에게 주고 먼저 나아간다. 사복시 윤이 연을 포막 남쪽에 발치고 경창부에서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왕비의 의장을 연 앞의 좌우에 진열하고 육상 이하의 여관은 내문에 들어가서 차례로 쓰되 북향하여 동쪽을 위로 한다. 알자가 사자 이하의 관원을 인도하여 막차에서 나와 자리로에 나아간다. 주인이 나가서 대문 안의 서쪽에 동향하였으면 빈자가 앞으로 나가서 명령을 받고 문 서쪽에 나가서 동향하여 말하기를 감히 이를 청합니다 한다. 정사가 말하기를 아무개는 교수를 받들어 왕비에게 비물 전책을 드립니다 한다. 빈자가 들어와서 고하고 마침내 주인을 인도하여 나가서 대문 밖의 서쪽에 맞이하여 동향한다. 조금 뒤에 배 위에 나아가서 4번 절하는데 사자는 답을 하여 절하지 않는다. 알자가 사자를 인도하여 문에 들어오는데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교명 안에과 책보 안을 든 사람이 따라 들어간다. 주인이 문에 들어가는데 왼쪽으로부터 들어가서 중문 밖에 이르러 각각 자리에 나간다. 교명 안과 책보 안을 든 사람이 차례로 부사 앞에 받치면 부사가 교명합, 책합과 보수를 취하여 안을 든 사람이 모두 물러간다. 앞으로 나아가서 정사에게 주고 이를 마치면 물러와서 거전 자리로 돌아간다. 동판 내시가 정사 앞에 나아가서 동양하여 꿇어 앉으면 정사가 교명합, 책함과 보수를 꿇어 앉아서 동판 내시에게 주고 동판 내시가 받아 내문 밖에 나가서 내시가 도와서 든다. 꿇어 앉아 안에 두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물러간다. 또 내시가 의장을 받으러 대문 밖에 나가서 북향하였으며 왕비가 즉 이를 갖추어 입고 수식을 가하고 부모가 나와서 도와서 나간다. 상궁이 왕비를 인도하여 서계로부터 내려와서 책명을 받은 자리에 나간다. 상궁이 꿇어 앉아 교명합, 책함을 취하고 여관이 도와서 든다. 상복은 꿇어 앉아 보수를 취하여 모두 일어나 왕비의 오른쪽에 나가서 서양한다. 상침은 그 소속 여관을 거느리고 의장을 전에 받들어 교명 책보의 뒤에 진열하되 모두 북쪽을 머리로 한다. 여러 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시위하기를 법칙과 같이 한다. 상의가 부복하고 사배하라고 개청하면 왕비가 4번 절한다. 상궁이 칭하기를 교명이 있습니다 하고 상의가 부복하고 꿇어 앉아서 왕비에게 꿇어 앉으라고 개청하면 왕비가 꿇어 앉는다. 상궁이 함을 열고 책을 선포하고 임시로 안을 설치한다. 이를 마치면 책을 함에 도로놓는다. 상의가 부복하여 꿇어 앉아서 부복흥 사배하라고 개청하면 왕비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4번 절한다. 상궁이 교명과 책함을 받들고
서양하여 꿇어 앉아 차례로 왕비에게 주며 왕비가 꿇어 앉아 받아서 전원에게 주고 여관이 도와서 든다. 상복이 보수를 받들어 서양하여 꿇어 앉아 왕비에게 주며 왕비가 받아서 사기에게 준다. 상의가 보복하여 꿇어 앉아서 보복, 흥, 사배, 하라 꼭 개청하며 왕비가 보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네 번 절한다. 이를 마치면 상침이 그 소속 여관을 거느리고 왕비의 좌석을 당상의 북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교명안 책보안을 왕비의 좌석 앞에 동쪽 가까이 설치하되 북쪽을 위로 한다. 상의가 보복하고 꿇어 앉아 왕비에게 좌석에 오르도록 개청한다. 상궁이 왕비를 인도하여 중계로부터 올라가서 좌석에 오르는데 산과 선으로 시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여관이 도와서 잡는다. 전원과 사기가 교명 책보를 안에 두고 내시가 의장을 뜰의 동쪽과 서쪽에 진열한다. 전찬이 동계의 아래에 나아가서 서양하여 쓰고 육상 이하의 여관이 모두 내려와서 뜰에 서서 겹줄로 북향하고 동쪽을 위로 한다. 전찬이 창하기를 사배하라고 하면 육상 이하의 여관이 네 번 절한다. 이를 마치면 여러 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시립하는 자리로 돌아간다. 상의가 왕비의 좌석 앞으로 나아가서 부복하여 예를 마쳤음을 아뢰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물러간다. 왕비가 자리에서 내려오면 상궁이 인도하여 내전으로 들어간다. 그 옥책문은 이러하였다. 하늘과 땅이 덕을 합하여 만물을 생성하니 왕자는 하늘을 본받아 반드시 원비를 세우는 것은 종통을 받들어 풍화를 굳건히 하려는 까닭이다. 내가 어린 몸으로서 큰 왕업을 이어받아 공경하고 경계하여 덕을 서로 이루려면 마땅히 내조에 힘입어야 하겠으므로 이 때문에 널리 훌륭한 가문을 찾아 널리 아름다운 덕을 구하였다. 아하 그대 송씨는 성품이 온유하고 덕이 유한한 데에 나타나 진실로 중궁의 자리를 차지하여 한나라의 공모로 임하여 마땅하겠으므로 이제 효령대군 2보 부사 정흔대부 호조 차판사 조회를 보내 옥책과 보장을 주어서 왕비로 삼노라. 몸을 합하여 같이 즐거하면서 종묘를 받들고 관저의 교화와 종사의 경사가 모두 오늘부터 시작될 것이니 삼가지 않을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니 의당 그리 알리라 생각한다. 그 교명은 이러하였다. 왕은 말하노라. 옛날부터 제왕이 천하 국가를 다스릴 적에 반드시 먼저 배필을 세우는 것은 만복의 근원을 굳건히 하려는 까닭이었다. 그대 송씨는 훌륭한 집안에서 자라서 훌륭한 덕과 아름다운 자태가 있어 마땅히 공의를 주장하여 공경히 종묘를 받들어야 하겠으므로 이제 아무 관을 보내어 예물과 옥책을 갖추어 왕비로 삼으니 삼가 은혜로운 명령에 복종하여 내 지혜 공경하여서 무궁한 기틀을 크게 넓히도록 하라.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니 의당 그리 알리라 생각한다. 잉씨가 장명을 받는 의식은 이러하였다. 기일 전 1일에 충후이에서 사자가 막차와 관교를 들러 놓을 포막을 잉씨의 집 대문 밖의 길 동쪽에 남향하여 설치한다. 그날 이조에서 관교 노자를 건정문 밖에 설치하고 관교함을 건정전 들에 설치한다. 안이 있다. 본집에서 명을 받은 자리를 당의 뜰 가운데 북향하여 설치한다. 사자와 함을 든 자는 공복을 갖추어 입고 들어가서 전쟁에 나아가면 근시 승지가 관교함을 취하여 서서 사자에게 주는데 사자는 꿇어 앉아서 함을 든 사람에게 주어 건정문에 나가서 누자에 놓는다. 광화문을 나가면 건장 2인이 앞에서 인도하고 다음에 누자이고 다음에 서자이 이하의 관원이 말을 타고 잉씨의 집 대문 밖에 이른다. 막차를 맡은 자가 막차로 맞아들이고 함을 든 자가 관교함을 포막에 들여놓는다. 안이 있다. 내시가 임시로 안을 중문 밖에 문지방 가까이 설치한다. 시녀가 잉씨를 인도하여 명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고 알자가 사자를 인도하여 중문 밖에 쓰고 관교를 든 자가 사자의 서남쪽에 서는데 모두 서양한다. 내시가 사자의 앞에 나아가서 동양하여 관교함을 받아서 꿇어 앉아 안에 두고 물러간다. 시녀가 꿇어 앉아 관교함을 취하여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서 명을 받는 자리의 동쪽에 쓰고 또 시녀 1인이 남쪽에 있는데 모두 서양하여 서서 칭하기를 교지가 있습니다. 고 하면 잉씨가 4번 절하기를 마치고 꿇어 앉는다.
신녀가 관교를 지하에 선포하기를 마치면 인씨가 또 4번 절하기를 마치고서 안으로 들어간다. 처음에 관교함에 들어오면 조금 있다가 사자 이하에 관원이 막차에 나가서 옷을 바꾸어 입고 물러간다. 인씨가 빛이 집에 나아가는 의식은 이러하였다. 왕비를 공령하기 전 1일에 충호위에서 인씨의 막차를 빛이의 중문 밖의 동쪽에 서양하여 설치한다. 그날 인씨가 본집으로부터 나와서 겨울을 타고 빛이의 집에 나아가서 막차에 들어간다. 신녀와 내시가 시종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고 왕비가 연을 타기를 기다리는데 반일의 차례에 이하여 시위하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책비 이는 왕비를 책봉하는 의식이고 육상은 궁중의 모든 일을 맡아보던 정오품의 공관 6인을 말하는 즉 중궁을 인도하던 일을 맡은 상궁, 예의와 기거를 맡은 상의, 복용과 채장을 맡은 상복, 선수와 품절을 맡은 상식, 현흥과 진어를 맡은 상침, 여공의 과정을 맡은 상공을 말한다. 적의는 옛날 왕비가 입던 붉은 비단 바탕에 꽁을 쓰놓은 옷이다. 부모는 옆에 가까이 있으면서 돌봐주는 여자인데 대개 유모가 신부의 집에서 따라가서 이 일을 보았다. 종통은 왕가의 계통이다. 관전은 후비의 덕을 노래한 편명이다. 종사는 시경의 주남에 나오는 편명으로서 집안 자손이 번창하기를 축복한 시이다. 내치는 안으로 다스린 곧 국내를 다스립니다. 관교 노자는 관교를 담는 용정자를 말한다. 교는 가마이다. 단정시록 10권 단정 2년 1월 22일 갑술 두 번째 기사 호조의 전지하기를 민신의 인천 집과 김정의 집은 행 지내시부사 윤기에게 내려주고 윤위의 집은 행 사표국사 최찬에게 내려주고 이징옥의 집은 행 사표국사 조희에게 내려주고 이명민의 집은 행 동첨 내시부사 문한에게 내려주고 박하의 집은 행 내시부 우승직 문중선에게 내려주고 안막동의 집은 내시부 우승직 김종직에게 내려주고 황보석의 집은 행 동첨 내시부사 김일유선에게 내려주라 하였다. 단정시록 10권 단정 2년 1월 23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수양대군이 예골하여 승지들과 더불어 왕비를 맞아들인 뒤에 길복을 따를 것인지 여부를 다시 의논하였다. 최항, 박원형, 권자신, 권남 등이 말하기를 이미 권도를 따라서 왕비를 맞아들였으니 즉시 길복을 입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고 박팽린이 말하기를 권도로서 상대를 단축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수양대군이 이를 따졌으나 박팽린은 끝내 변하지 않았으니 수양대군이 말하기를 길복을 따르지 아니하고 상중에 왕비를 맞아들이는 것은 결단코 불가하다 하였다. 단정시록 10권 단정 2년 1월 23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예조의 선지하기를 왕비를 맞아들이는 일은 신료들의 청에 쫓겨서였다. 그러나 오히려 마음이 편하지 못한 이를 정지시키라 하였다. 단정시록 10권 단정 2년 1월 23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지편전 부제학 하위지 직제학 이석형 등이 아뢰기를 백관 등이 처음에 왕비를 맞아들이도록 청하였을 적에 마음이 편안치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데서 나왔을 뿐입니다. 성상께서 마지못하에 따르신 것도 또한 부득이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갑자기 이를 정지하신다면 이것은 전날 신 등이 청한 것과 전하께서 마지못하에 따르신 것이 부득이한 일이 아닌 것 같이 되니 매우 불가한 것입니다. 또 춘추에서 그 상중에 혼인을 꾀하는 것을 꾸짖었는데 이제 이미 납치하고 납증하고 고귀하였는데 비록 왕비를 맞아들이지 않더라도 무엇이 다른 점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미 왕비를 책봉하여 국모가 되었으니 어찌 하루라도 민가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들어줄 수가 없다 하였다. 하위지가 다시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비록 이와 같으나 이미 종묘 사직 경의전에 고하였습니다. 지금 이를 정지시킨다면 무슨 사연으로 또 신명에게 고하겠습니까? 청건대 대신들을 불러서 이를 수비하소서 했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않았다.
하위지 등이 상수하기를 어버이의 상에 진실로 자기의 정성을 다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질병이 있으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나이 70이 되면 오직 최마복만을 몸을 거칠 뿐입니다. 선비와 백성들의 몸과 목숨이 비록 미천하나 오히려 산 사람을 상하지 않고자 하여서 이러한 곤도의 제도를 만든 것인데 하물며 인주의 한 몸은 종묘 사직의 주인이 되니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사변을 만나서 사람의 늙기가 병든것보다 더 심한 경우가 있다면 그 부득이한 변통이 마땅히 이것보다도 더 커야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어린 나이로 왕위를 이었으나 위로는 모후의 보호가 없으시고 아침 저녁으로 좌우에는 다만 환시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궁궐에서 홀로 외로이 계시기 때문에 종척과 신료들이 종사 대계를 위하여 부득이 중궁을 세우고자 청하였는데 전하께서 마음이 편안치 못하다 하여 반복하여 굳이 거절하십니다. 여러 사람의 의논이 쫓겨서 여러 날 허락하셨으므로 납친 고기 얘는 모두 임시로 차기를 하여 대례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하여 명하여 복령하기를 정지시켰습니다.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이미 종사 대계를 위하여 여러 신하들의 청을 마지 못하여 다루셨으니 이것은 부득이한 일인데 어찌 다만 마음에 편안치 못하다 하여 종사의 대계를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나라의 형세가 사람이 늙고 병든 것보다 더 심한 지경에 있는데 전하의 한 몸은 고고한 선비나 백성들에 비할 바가 못되니 어찌 조금이라도 성정을 억제하시고 잠시 최마복만을 몸에 걸치는 곤도의 제도를 따르지 못하십니까? 하물며 지금 이미 종묘와 사직에 고하였으니 의리상 중지할 수 없습니다. 또 중궁의 명의가 이미 바로 잡아졌어. 공봉과 의위가 모조리 금중과 같은데 비록 복령하는 예를 정지시킨다 하더라도 어찌 다름이 있겠습니까? 이제 만약 중지한다면 일이 난처할 것이 심히 많을 것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의심스러워 마시고 즉시 결정하셔서 시민들의 소망에 부응하소서하였으나 공중에 머물러 두고 내려주지 않았다. 고기는 혼인의 날짜를 알리는 것이다. 명위는 이름과 지위이다. 단정실록 10권 단정 2년 1월 23일 올해 네 번째 기사 수양대군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바야흐로 나이가 어르시니 모든 국가의 선물을 모두 정부로 하여금 의논하여서 아뢰게 합니다. 지금 바로 길복을 입어야 할런지 아니하여야 할런지 조정의 의논이 정해지지 못하였는데 대간에서 일보다 먼저 억척하여 아뢰어서 대체에 어그러짐이 있으니 청컨대 이를 공문하소서하니 드디어 대간의 관리를 의금부에 내리고 또 말하기를 성상문은 백관들이 왕비를 맞아들이도록 청할 때에 당하여 경전에 의하여 반대하여 의논하고서 납체 고기에 이르렀으나 아울러 모두 반열에 따랐고 의논이 길복에 따르게 되자 다시 반박하여 의논하였으니 이름을 얻고자 꾀하여 전후에 반복한 것입니다. 그 고신을 거두고 공문하라고 하였다. 단정실록 10권 단정 2년 1월 23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종친부마 의정부 6조의 당상이 빈청에 모여서 의논하고 다시 왕비를 맞아들이는 일을 청하였다. 수양대군이 왕비를 맞아들이는 것을 어찌 다시 의논할 필요가 있겠는가. 다만 왕비를 맞아들이는 뒤에 길복을 따를 것인지 왕비를 맞아들이는 일을 중지할 것인지를 의논할 따름이다 하고 드디어 차례로 이를 물으니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미 종사 대계 때문에 이를 청하였고도 책례가 이미 이루어졌으니 중지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오로지 예조 참이 효천만이 왕비를 맞아들인 뒤에는 길복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수양대군이 되풀이하여 효유하니 의여첨이 대답하기를 소인은 우직하여 그 본래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지만 청컨대 여러 사람의 의논을 채용하소서 하였다. 수양대군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백관들의 청을 힘써 따르시어 이미 고기하고 책봉하였으니 어찌 갑자기 이를 정지시키겠습니까? 신등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내가 처음에 억지로 이를 따르려고 힘썼으나 그러나 다시 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치 못하였다. 또 이를 말하는 자가 있다 하였다.
수양대군이 다시 청하기를 일개 성사문의 말을 가지고 갑자기 대사를 정지시키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무릇 조정의 일은 모두 고제를 따를 수 없습니다. 수령관이 전하를 대신할 3년 동안 최지를 입는다는 일과 같은 것은 고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27일에 상을 없애는 것이 중국 조정 임시제도이니 청컨대 임시제도를 따라서 왕비를 맞아들이고 다시 즉시 길복을 입으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단정실록 10권 단정 2년 1월 23일 을해 6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 아뢰기를 왕비를 복령할 때 청컨대 공주, 옹주, 종친, 문무관 정 일품 이상 부인들도 로 하여금 시위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단정실록 10권 단정 2년 1월 24일 병자 첫번째 기사 재편전 부제학 김구 하위제 등이 아뢰기를 대간에서 이를 말하도록 스스로 책임지고 있는데 말이 비록 적중하지 못하더라도 진실로 우대하고 용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만약 이를 말하였다고 잡아서 가두면 언로가 막힐까 두렵습니다. 아니 명화의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단정실록 10권 단정 2년 1월 24일 병자 두번째 기사 효령대군 2보 호조판사 측 회를 보내어 왕비 송씨를 효령대군의 집에서 복령하였다. 수기 김씨는 밀성군 이침의 집으로부터 수기 권씨는 대사원 권준의 집으로부터 함께 효령대군의 집에 이르러 왕비를 수정하여 대구로 나아갔다. 동료를 설치하고 교태전에서 전치하였다. 그 복령하는 의식은 이러하였다. 충후에서 사자의 막차를 왕비의 집 대문 밖의 길 동쪽에 남양하여 설치하고 포막을 사자 막차의 북쪽에 설치하고 내관의 즉 잉씨들이다. 막차를 내문 밖의 동쪽에 서양을 설치하고 군관의 육상 이하의 여관이다. 막차를 남쪽에 있게 한다. 전하가 면복을 갖추어 입고 어자에 오르면 사자가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전교관이 사정전이 한문 밖에 나아가서 아뢰기를 사자에게 명하여 왕비를 복령하소서 한다. 판내씨가 들어와서 아뢰고 교수함을 받들고 나가면 내시인 이인이 안을 마주들고 이를 따른다. 한문 밖에 이르러 판내씨가 교수함을 정교관에게 주면 정교관이 나아가서 꿇어 앉아 받는다. 내직 별감이 이인이 공복을 입는다. 교수안을 마주 들고서 정교관 앞에 바치면 정교관이 안을 두고 건정된 동쪽 가를 지나 동계로부터 내려가서 사자의 동북쪽에 나아가서 서양하여 쓴다. 별감이 안을 들고 이를 따라서 정교관이 남쪽에 쓰되 조금 뒤로 물러나서 서양한다. 정교관이 칭하기를 교수가 있습니다 하면 사자가 꿇어 앉는다. 정교관이 교수를 선포하기를 경등에게 명하여 왕비를 복령하게 한다. 사자 이하의 관원들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4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편다. 정교관이 교수함을 취하여 정사에게 주면 정사가 꿇어 앉아서 받아서 안에 둔다. 복렬왕이 사제를 인도하여 나오는데 안을 든 사람 앞에서 간다. 사자가 교수함을 체여에 두고 세장과 고치가 앞에서 인도하고 다음에 교서여가 가고 그 다음에 사자 이하의 관원이 따라간다. 왕비의 집 대문 밖에 이르러 사자가 말에서 내리며 막차를 맡은 사람이 맞이하여 막차에 들어간다. 내관과 군관이 먼저 나아가서 막차에 들어간다. 교수는 장막 안에 진열하고 경창부에서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의장을 대문 밖에 진열한다. 사복시 윤이 연을 내문 밖에 바치고 육상 이하 여관이 내문에 들어가서 차례대로 쓴다. 왕비가 저기를 갖추고 수식을 가한다. 주인이 조복을 갖추어 입고 나와서 내문 밖 당 앞의 석에 아래에 서대 동양하에 쓴다. 빈자가 조복을 갖추어 입고 명령을 받아 나와서 이를 청한다. 정사가 말하기를 아무에게는 교수를 받들어 오늘의 길신에 직책을 다하여 복령합니다 한다. 빈자가 들어가서 고하면 주인이 말하기를 신이 삼가 정교를 받들겠습니다 한다. 빈자가 나와서 들어오라고 고하고 주인을 인도하여 나와서 대문 밖의 서쪽에서 맞이하여 동양하게 한다.
조금 뒤에 북향하여 4번 절하는데 사자는 답하여 절하지 않는다. 복례랑이 사자를 인도하여 문 밖에 들어오는데 오른쪽으로 가고 안을 든 사람과 기러기를 쥔 사람이 따라서 들어온다. 주인이 문에 들어오는데 왼쪽으로 가서 내 문 밖의 당에 이르고 사자는 동기로부터 올라가서 당의 가운데 이르고 정사는 남향하에 쓰고 부사는 정사의 동남쪽에 쓰고 안을 든 사람과 기러기를 진 사람이 부사의 동남쪽에 있어 모두 서양한다. 주인이 뜰 가운데 나아가서 북향하여 4번 절하고 안을 든 사람이 안을 부사 앞에 바치면 부사가 교수를 취하여 앞으로 나아가서 정사에게 준다. 정사가 교수를 받으러 칭하기를 교수가 있습니다 하면 주인이 꿇어 앉는다. 정사가 교수를 선포하고 이를 마치면 주인이 4번 절하고 정사의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 앉는다. 정사가 교수를 주인에게 주면 주인이 교수를 받고 물러가서 좌우에게 주고 그대로 북향하여 꿇어 앉는다. 기러기를 쥔 사람이 기러기를 부사 앞에 바치면 부사가 기러기를 취하여 앞으로 나와서 정사에게 준다. 정사가 기러기를 받아서 주인에게 주면 주인이 기러기를 받아 물러나와서 좌우에게 주고는 북향하여 쓴다. 전함을 든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서 주인의 뒤에 쓰고 빈자가 전함을 취하여 주인에게 준다. 주인이 환음을 받아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 앉아 정사에게 주며 정사가 이를 부사에게 주고 부사가 나아가서 받아 안을 든 사람에게 이를 준다. 주인이 내려와서 그 전자리로 돌아가서 4번 절한다. 복례랑이 사자를 인도하여 나가는데 전함을 받던 사람이 먼저 간다. 주인이 물러나가서 뜰 서쪽에 서서 급궁하였다가 전함이 지나가면 몸을 그 전대로 편다. 사자가 나와서 문 밖의 위치로 돌아간다. 왕비가 장차 나가라게 하면 주부가 예복을 갖추어 입고 나가서 당의 서쪽에 서서 동양한다. 부모가 왕비를 인도하고 상궁이 앞에서 인도하여 방에서 나아가 어머니의 동북쪽에 서서 남양한다. 사자 이하에 관원이 4번 절하고 꿇어 앉는다. 동판 내시가 정사 앞에 나가서 꿇어 앉으면 정사가 말하기를 좋은 달 좋은 날에 교수를 받으러 직책을 다하여 복령합니다 한다. 동판 내시가 전원에게 전해 고하면 전원이 들어가서 아랜다. 상궁이 왕비를 인도하여 나와서 배 위에 나아가고 상의가 4번 절하라고 개청하면 왕비가 4번 절한다. 이를 마치면 주인이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나아가서 양하여 경계하기를 경계하고 공경하여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명령을 어기지 말지니라 한다. 주인이 물러가 동계 위에 서서 서양한다. 어머니가 서계 위에 경계하고 옷깃을 여며 쓰고 수건을 메어주면서 말하기를 힘쓰고 공경하여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명령을 어기지 말지니라 한다. 이를 마치면 내시가 열을 받들어 바치는데 왕비가 열을 타고 내려온다. 상궁이 앞에서 인도하고 육상 이하의 여관이 시위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왕비가 연을 타고 부모가 경을 가한다. 풀이하면 경은 명이라 한다. 경의 제도는 대개 명의처럼 더하여 입어서 길에 갈 적에 먼지를 막아 못으로 하여금 선명하게 하는 것이다. 복령하는 사좌와 종친 백가들이 모두 물러가고 연이 대문 밖에 나가면 차례대로 말을 타고서 시종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사자가 전함을 받들고 복명하기를 납치의 의식과 같이 한다. 그 교문은 이러하였다. 좋은 달 좋은 날의 전례에 따라서 지금 모간 아무개와 모간 아무개로 하여금 예를 갖추어 맞이하게 한다. 그 단문은 이러하였다. 주상전하의 아름다운 명령을 사자 아무개가 교수를 거듭 선포하고 예를 갖추어 맞이하심으로 외람되게 대례를 받더니 근심스럽고 두렵습니다. 삼가 옛날의 전장을 이어 엄숙히 전교를 받들겠습니다. 동네의 의식은 이러하였다. 내시의 소속이 왕비의 대차를 전하가 납시는 궁전 한문 밖의 서쪽에 향하여 설치하고 욕석을 펴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저녁 무릎에 상침이 그 소속 여관을 거느리고 아학을 납시는 궁전의 실내에 설치하고 땅에 자리를 펴되 겹자리를 펴고 또 욕석 2개를 펴되 모두 이불과 베개가 있고 북쪽 벽에는 병장을 친다. 조저녁에 상식이 주정을 실내에 설치하되 조금 남쪽으로 기하고 잔근 2개를 그 위에 둔다. 왕비의 연이 광화문에 들어와서 사정전 문 밖에 이르면 의장은 문 안에 멈춘다. 상침은 산선을 받던 사람을 거느리고 전등은 촛불을 잡은 사람을 거느리고 모두 앞뒤에 쭉 늘어선다.
대차 앞에 이르면 상이가 연에서 내리기를 개청하여 왕비가 연에서 내린다. 상궁이 왕비를 인도하여 대차에 들어와서 엄숙히 정지한다. 이를 마치면 상궁이 왕비를 인도하여 함문 밖의 서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쓰게 한다. 전하가 어조아에서 내려온다. 상궁이 앞에서 인도하여 함문의 동쪽에 나아가서 서양하여 왕비에게 업하고 들어가게 한다. 상침이 욕석을 실내에 설치하는데 전하의 욕석은 동쪽에 있어 서양하게 하고 왕비의 욕석은 서쪽에 있어 동양하게 한다. 전하가 왕비를 인도하여 중계로부터 올라가는데 상궁이 왕비를 인도하여 따라서 올라가고 촛불을 진 사람들이 동계와 서계 사이에 진열한다. 전하가 왕비에게 업하고 실에 들어가서 좌석에 나아가서 양하여 하고 왕비는 좌석에 나아가서 동양하여 바로 모두 앉는다. 상식이 그 소속 관원을 거리고 찬안을 들고 들어와서 전하와 왕비의 좌석 앞에 설치하고 상식이 2인이 주중에 나아가서 찬을 취하여 술을 따라 1인은 꿇어 앉아 전하에게 드리고 1인은 꿇어 앉아 왕비에게 드린다. 전하와 왕비가 모두 잔을 받아 술을 땅에 제사 지내고 마신다. 이를 마치면 상이 2인이 앞으로 나아가서 빈잔을 받아 주종으로 도로 둔다. 상식이 모두 탕식을 드리고 이를 마치면 3번 잔을 드리는데 그늘 사용하기를 2번째 잔을 드리는 예와 같이 한다. 상이가 예를 마쳤다고 아뢰고 상식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천원을 걷어치운다. 상이가 일어나기를 개청하면 전하와 왕비가 모두 일어난다. 상궁이 전하를 인도하여 동방으로 들어가서 면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게 하고 또 상궁이 왕비를 인도하여 악차에 들어가서 저기를 벗게 한다. 상궁이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 들어간다. 왕비의 종자는 전하의 찬에 남은 것을 싸고 전하의 종자는 왕비의 찬에 남은 것을 싼다. 숙의는 내명부의 종 이푼 자기이고 주부는 왕비의 어머니이고 명의는 속에 있는 덧옷이고 잔근은 술잔을 말한다.